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아 출신의 자이나브 알-라시드입니다. 2016년 6살 배기 아들 카림과 함께 미국 LA에 정착했어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카림의 작은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죠. 이곳에서 과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쟁으로 남편 하산을 잃었고 저희의 모든 것이었던 다마스쿠스의 집과 카페는 폭격으로 사라졌으니까요. 다마스쿠스에서의 일상이 가끔 꿈처럼 떠올라요. 하산과 제가 운영하던 자스민 카페는 도시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아침이면 갓 구운 피타빵 향이 카페를 가득 채웠고 저는 신선한 대추야자로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하산은 완벽한 커피 맛을 내기 위해 매일 원두를 직접 볶았죠. 저희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많았어요. 시인들은 저녁이면 모여서 시를 낭송했고 대학 교수들은 아침마다 들러 세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학과의 압둘라 교수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터키식 커피를 주문하셨는데 커피를 마시며 카림에게 다마스쿠스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하산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단골 손님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장례식에도 찾아갔죠. 그래서 저희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카림도 그곳에서 첫걸음말을 배웠고 손님들은 카림을 자신의 아이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 하산은 저와 카림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했어요. 자이나브, 카림만큼은 지켜야 해.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죠. 며칠 뒤 하산은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어요. 처음 일자리를 구한 곳은 차이나타운의 골든 팔레스였습니다. 왕 주방장은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기 일쑤였고 실수할 때마다 주방 한가운데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여기가 중국이야 시리아가 아니라고. 맘에 안 들면 나가. 일주일을 버티고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다음은 리틀 도쿄의 사쿠라 스시였어요. 타나카 사장은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제가 무슬림이라는 걸 알고 난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기도 시간도 허락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했어요. 그런 건 집에 가서 해. 여긴 일본식 가게야. 급여도 늘 늦게 지급했고 항의하면 영어도 못하는 난민 주제라며 무시했죠.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장들은 경계부터 했어요. 어떤 곳은 이력서를 보자마자 자리가 없다며 거절했고 어떤 곳은 면접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카림의 학비를 벌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리아 교민회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부부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민우 사장님과 박지현 사장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었어요. 저희도 처음 미국 왔을 때는 말 한마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자이나브 씨도 곧 적응하실 거예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실수를 했어요. 벤츄라 힐스의 고급 주택에서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대리석 바닥에 강한 세제를 사용했는데 고가의 대리석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이 생겼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민우 사장님의 대처는 달랐어요.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현장으로 오셔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지현 사장님은 밤새도록 수소문해서 대리석 복원 전문가를 찾아내셨어요. 수리 비용이 2,000달러나 들었지만 두 분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책임지셨습니다. 자이나브 씨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책임지느냐예요. 우리가 맡은 일은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한국식 방식이에요. 덕분에 그 집 주인은 오히려 저희 업체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다른 부자 고객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주셨죠. 낮에는 청소 일을 배우고 저녁에는 선색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업체는 한국인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소문이 나서 한 달치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민우 사장님은 매일 아침 직원 교육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강조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공간을 변화시키는 전문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녁에 일하는 선색 카페는 달랐습니다. 손님이 너무 없어서 마이크 사장님이 한숨을 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최근 길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며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불안감이 묻어났죠. 이러다 직원 줄이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침대에 누우면 다마스쿠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활기 넘치던 자스민 카페, 하산의 따뜻한 미소, 손님들과 나누던 대화. 그리고 민우 사장님 부부에게서 배운 책임감과 전문가 정신을 떠올리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카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또다시 일어서야만 하니까요. 한여름 뜨거운 햇살이 정원을 달구던 날이었어요. 새 집을 연달아 청소하고 난 후 마지막 집의 정원 청소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잠시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지현 사장님이 커다란 유리컵을 들고 다가오셨어요. 자이나브 씨, 이거 드셔보세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차가운 유리컵에 담긴 갈색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얼음이 동동 떠 있었고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혀 다른 맛인데도 어쩐지 다마스쿠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음료인가요? 미숫가루예요.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더운 여름날 일하는 사람들이 마시던 음료인데 보리랑 여러 가지 곡물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영양도 좋고 더위에 지친 몸에 힘이 되죠. 지현 사장님은 미숫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곡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볶는 온도와 시간을 맞추는 일까지. 이런 세심함이 깊은 인상을 남겼죠.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일하는 사람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꼭 미숫가루를 준비해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처럼요. 지현 사장님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하산과 함께 운영하던 카페가 떠올랐죠. 저희도 손님들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닌 마음이 담긴 음료를 대접하려 했었거든요. 대추야자 스무디를 만들 때면 하산은 항상 말했어요. 자이나브, 이 한 잔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해. 그날 이후로 미숫가루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면 지현 사장님은 어김없이 시원한 미숫가루를 건네주셨고 그때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민우 사장님도 미숫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랄 때 할머니가 새벽부터 곡식을 볶아 만든 미숫가루 향기로 잠에서 깨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내기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미숫가루를 나눠 마시며 힘을 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미숫가루는 우리의 역사예요. 고단한 삶을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위를 이겨내던 지혜가 담겨있죠. 청소업체의 다른 직원들도 미숫가루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는 코코넛 음료가 생각난다며 즐겨 마셨고 멕시코에서 온 로사는 호르차타와 비슷하다며 반가워했죠. 각자의 고향 음료를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은 선색 카페에 들른 젊은 여성 손님이 건강한 음료를 찾으시길래 미숫가루 이야기를 꺼냈더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하시더라고요. 요즘 건강한 전통 음료가 트렌드라고 하던데 한국의 전통 음료라니 흥미로워요. 게다가 영양까지 풍부하다니.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매출이 줄어 걱정인 우리 카페 그리고 이 특별한 음료. 혹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리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특별한 음료 하나가 가게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미숫가루에 대해 찾아보았어요. 신라시대 화랑들의 체력 보충 음료였다는 역사부터 승려들의 참선용 고담배, 영양식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쟁 시기에 굴량미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영양학적 가치도 대단했어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체력 보충에 좋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더라고요.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 심지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니 이 음료의 가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했죠. 현대에는 바쁜 일상 속 간편한 한 끼 대용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양 간식으로 더욱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거나 과일을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죠. 지친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어준 이 음료가 어쩌면 우리 카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리아에서 저와 하산이 그랬던 것처럼 정성과 전통이 담긴 특별한 음료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사장에게 미숫가루를 카페 메뉴로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예상대로 마이크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죠. 여기는 LA예요. 생소한 이름의 음료를 누가 마시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음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LA에서도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지현 사장님께 배운 전통 레시피를 바탕으로 카페에 맞는 다양한 미숫가루 음료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입맛에 맞추는 게 중요했어요. 민우 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정성을 다했죠. 곡물의 배합 비율부터 볶는 시간까지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기본 미숫가루는 전통 방식 그대로 살리되 서양인들의 입맛을 고려해 메이플 시럽을 살짝 첨가했어요. 미숫가루 라떼는 아몬드 밀크를 사용해 고소한 맛을 더했고 미숫가루 프라페는 더운 날씨에 잘 어울리도록 개발했죠. 며칠 밤을 새워가며 레시피를 연구했답니다. 특히 신경 쓴 건 맛의 일관성이었어요. 누가 만들어도 같은 맛이 나와야 했기에 모든 과정을 표준화했죠. 물의 온도부터 얼음의 크기, 시럽의 당도까지 하나하나 수치화했어요. 마치 민우 사장님이 청소 매뉴얼을 만드시던 것처럼요. 시음의 날, 마이크와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건강해 보이면서도 맛있어. 마이크의 표정이 밝아졌죠. 출시 당일 미숫가루의 역사와 효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작은 안내문을 준비했어요.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과 영양학적 가치를 강조했더니 손님들의 관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생소한 이름에 망설이던 손님들도 시음해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담백할 줄 몰랐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요. 이런 반응이 하나둘 늘어갔죠. 특히 인기를 끈 건 미숫가루의 건강적 가치였어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설명에 젊은 여성 고객들이 관심을 보였고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점은 직장인들의 호응을 얻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현지 음식 칼럼니스트들도 관심을 보였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새로운 발견, LA의 숨은 보석 같은 평가를 받으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건강음료를 찾던 손님의 이야기였어요. 미숫가루를 드시고 난 후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카페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잠깐 커피만 마시고 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미숫가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한국의 전통 음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죠.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길 건너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우리만의 특별한 메뉴를 찾아왔거든요. 마이크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고 직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죠. 저녁이면 지친 직장인들이 찾아와 오늘도 힘들었는데 미숫가루 한 잔 주세요 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며 지현 사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만의 지혜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한국계 미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미숫가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50년 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바로 그 맛이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오래된 기억과 그리움, 위로와 힘이 담긴 한 잔의 음료. 그것은 시리아에서 하산과 제가 꿈꾸었던 것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누군가의 시기를 불러올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길 건너편 골든 드래곤 카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를 견제하려는 듯한 낌새가 보였죠. 골든 드래곤 카페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우리 카페의 미숫가루가 인기를 얻자마자 그들은 중국 전통 곡물 음료인 또우장을 내놓았죠. 가격은 저희보다 20% 낮게 책정했고 화려한 마케팅으로 손님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미숫가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미숫가루는 안전하지 않다. 중국의 전통 음료를 모방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비방이었죠. 마이크는 당황했어요. 자이나브,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청소 일을 하면서 동료들과 카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허위 비방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있는데 옆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시던 민우 사장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뭉치는 힘이 있답니다. 민우 사장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LA 한인 상공회의소에 연락해 미숫가루의 역사와 제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셨고, 지현 사장님은 한인 커뮤니티의 젊은 세대들을 모아 온라인 대응팀을 꾸리셨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인 IT 전문가들의 도움이 특히 컸어요. 그들은 허위 정보가 퍼지는 경로를 추적했고 그 배후에 골든 드래곤의 마케팅 대행사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죠. 동시에 미숫가루의 영양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온라인에 공유했어요. 한인 의사협회도 나서주셨어요. 김민석 박사님은 미숫가루의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칼럼을 현지 언론에 기고하셨죠.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과학적 지혜가 담긴 건강식품입니다. LA 한인 요식업 협회의 도움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분들은 미숫가루 품평회를 개최해 정통 레시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전통 음료의 계보 속에서 미숫가루의 위치를 명확히 해주셨죠. 우리 카페의 단골 손님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자신들의 SNS에 미숫가루와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해주셨고, 특히 암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손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LA타임즈의 보도였어요. 한 기자가 골든 드래곤의 허위 마케팅을 파헤치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골든 드래곤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미숫가루의 진정한 가치가 더 널리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단순한 음료 하나를 지키기 위해 뭉친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에 감동했고 그 속에 담긴 전통과 정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한 언론인의 평가처럼 이 사건은 오히려 한국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위기가 지나간 후 민우 사장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이나브 씨 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당신이 미숫가루에 진심을 담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시리아에서도 미국에서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이었던 거죠. 하산이 그랬던 것처럼 한 잔의 음료에 담긴 정성과 전통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카페는 단순한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닌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어요. 미숫가루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전통을 배우며 존중하는 곳이 된 거죠.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카페를 지키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죠. 시리아의 전통과 한국의 지혜가 만나 더 특별한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도 선셋 카페는 활기가 넘쳐요. 어느새 미숫가루는 저희 카페의 대표 메뉴가 되었고 직원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음료를 만들고 있죠. 2년 전 처음 미숫가루를 메뉴에 도입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에요. 얼마 전에는 LA타임즈에서 취재를 왔어요. 이민자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특집 기사였죠. 기자는 특히 시리아 난민과 한국 문화의 만남이라는 점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미숫가루를 카페의 대표 메뉴로 만들게 되셨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다마스쿠스에서의 폭격, 하산의 마지막 모습,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정민우 사장님과 박지현 사장님과의 만남, 그분들에게서 배운 한국인의 정신까지. 제게 미숫가루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전통이자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준 선물이죠.
이제 저희 카페는 단순한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미숫가루를 기본으로 하되 중동의 향신료와 한국의 전통 재료를 접목한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대추야자 미숫가루 라떼, 사프란 미숫가루, 프라페 같은 퓨전 메뉴들은 특히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마이크는 얼마 전 저를 카페의 공동 운영자로 제안했어요. 자이나브, 이 카페의 성공은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는 함께 이 사업을 키워나갔으면 해요. 민우 사장님과 지현 사장님도 기뻐하셨죠. 자이나브 씨, 이제 당신도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는군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카림의 변화예요. 이제 17살이 된 아들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주말이면 카페에 와서 돕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엄마, 나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우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카림의 그 말을 들으며 문득 하산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어요. 카림만큼은 지켜야 해. 그의 바람대로 카림은 이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LA 시장이 주최하는 문화 다양성 포럼에 초청받아 연설을 했어요. 시리아 난민으로 미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일구게 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인들에게서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들의 전통 음료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화의 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객석에서 민우 사장님과 지현 사장님이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두 분의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났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카페에서는 난민 출신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고 수익의 일부는 난민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있죠. 앞으로의 계획도 가득해요. 미숫가루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과 시리아의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메뉴들도 개발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죠. 다마스쿠스를 떠나올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정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은 때로는 한 잔의 음료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